그리고 기술적 분석 보시면은 월 십자선 거의 가깝게 그리고 15일선 메이크업하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긴 나왔는데 하루 음봉 찍고 다시 목금 올려서 끝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갭 부분이거든요. 이 갭을 저는 이제 하락해서 채우면 산다라는 거 생각을 했던 건데 결국은 채우지 아예 못했습니다. 근데 터치는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디테일하게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 빅스가 생각보다 반등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원데이 빅스조차 반등을 못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매수 매도의 부분에 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질러서 먹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이 상황을 되게 오버보트된 상태, 과매수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폭락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야 라고 보기에는 되게 어렵다. 그냥 약간은 그냥 저변동성 분위기에서 그래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부분이에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해서 올라오면은 변동성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분명히 매도 쳐서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리얼라이즈 변동성도 보시면 계속 내려왔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 항상 계속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변동성. 그러면 이제 지금 변동성 부분 리얼라이즈 변동성 부분으로 보면은 변동성으로선 낮은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변동성이 더 낮아진다. 5% 잠깐 갔다 올라오고 하겠지만 결국은 10% 이상 레벨 때는 유지를 할 거고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는 변동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마킹되어 있는 거래되는 변동성들은 이제 여기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 9.97이고 그 다음에 그냥 빅스 같은 경우 12.35인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11%대까지도 물론 가지만 약간은 바닥권에 있으니까 여기서 더 내려가서 특히 그리고 이제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는 한 10% 언더대에서는 매수들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고용 데이터 발표하면서 실현 변동성이 그래도 좀 상승했어요. 9.51로 5%대였는데 그랬는데도 보면은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0.25 하락이에요. 지난주에 10.2였는데 9.51로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변동성은 매도한 사람이 먹었죠. 원데이 빅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이겼다 졌다 벌었다는 표현보다는 이겼다 졌다 맞았다 틀렸다라는 부분에 있었을 때 그래서 원데이빅스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10% 언더로 깨졌기 때문에 다음 주는 원데이빅스는 다시 또 1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변동성 같은 경우 약간 상승하는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스 같은 경우도 20일 실현 변동성이 지금 이제 11.24인데 예, 실현 변동성 근데 빅스를 보시면은 아직도 12.35 그러니까 아직은 높은 상황이다. 그다음 이번 주에 CPI, FOMC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빅스가 조금은 더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초반에 옵션 변동성이 더 빠지면은 변동성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보시면 여기 MACD 부분이 제일 눈에 띄는데 여기서 MACD 보시면 약간 꺾이려고 옆으로 가잖아요. 여기 보면 다이아그램 쪽이, 히스토그램 쪽이 약간 상승으로 돌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제로 여기처럼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도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위에 올라가서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조정을 거치는데 결국은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막 하락할 거야 라고 베팅, MACD 너무 과매수 국면이니까 하락할 거야 라고 베팅하기도 되게 애매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서 내려가는 하락 채널 추세를 타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꺾고 맞고 떨어지는 것까지 보고 이제 하락 베팅은 해야지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데 괜히 하락 베팅해서 이제 고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국은 15일선을 뚫고 다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갭 부분 여기 뚫린 부분 있잖아요. 여기 뚫렸던 부분 갭으로 상승했던 이 부분을 결국 터치만 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페이퍼 트레이딩 상에서는 제가 터치하는 랩에서 하나 사고 갭 필하는 랩에서 두 개 더 사게끔 세팅했는데 위에 거 두 개 사지고 플러스인 상태로 마감은 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 페이퍼 트레이딩은. 그리고 러셀이 상대적으로 강세가 계속되면 이제 대세 상승으로 진입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순환매상 보면 이제 대형주도 가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가고 중소형주까지 갔으면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게 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막 리세션에 경기 침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고용도 그렇고. 근데 결국 금리 타이트닝이 들어갔을 때는 언젠간 빠지니까 그 타이밍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재 추세 자체로는 어게인스트로 가면 안 될 것 같다
예, 그냥 포지션 없는 게 매도하고 싶으면 그냥 포지션 없는 거 정도지 여기서 괜히 매도해서 힘들게 할 필요는 없고 그 매도되는 어떤 시그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채우지 못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MACD도 횡보 옆으로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동평균 깨지는 거에 맞춰서 CTA들이 매도로 진입한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런 부분 이게 이제 설명 마지막 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건 트레이딩 뷰인데요. 트레이딩 뷰에서 연결 선물로 차트 그리면서 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분명히. 근데 월물 변경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만기일은 이번 주 금요일인데 벌써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만기를 바꿨어요. 프롬먼스 그러니까 근월물을 갖다가 계속 연결 차트로 그려주는 NQ 그 1 느낌표거든요. 첫 번째 선물들 계속 연속 선물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미 롤오버를 갖다가 했다고 금요일날 전주 만기 전주 금요일날 롤오버 한다는 가정하에 차트를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가 훨씬 더 높아요. 예, 전 이 초기 대비해서 플러스가 4.79, 4.63 막 이렇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NQ1, NQ1 느낌표 차트가 이 주황색 선이에요. 주황색 선은 이렇게 가다가 위로 점프해서 위로 올라가죠. 하늘색 선은 그냥 내년 거 3월물이에요. 내년 거 3월물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그대로 해서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 보면 그 캔들스틱이 나스닥 지수거든요. 그럼 나스닥 지수를 보면 그냥 이 오락내락하는 요 상태인데 비교해 보면은 하늘색이랑 똑같이 움직인 건데 이에만 주황색만 점프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12월물이었고 이 날짜에 3월물을 갖다 그냥 넣어버려서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갭상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들 테크니컬 차트 그릴 때나 아니면 뭐 시스템 트레이딩 데이터 로 데이터 만들 때도 이런 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 그 선물 데이터를 가지고 백테스팅 할 때 데이터를 다시 만들거든요. 그때 만들 때 계속 프롬먼스를 그리고 프롬먼스 뒤에 것들은 나오면은 이렇게 갭 차이가 한 250 정도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250 정도를 조정해서 다시 끌어올리고 하면서 뒷단을 계속 올려서 실제 거래하지 않은 숫자들이 뒤에 있어요. 그런 걸로 테스트를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뭐 일본 가지고 했을 경우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뭔가 차트를 그리시거나 이런 걸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페이퍼 트레이딩 했던 건데 여기 제가 보라색으로 사각형 쳐놓은 게 이제 그 갭이에요. 이 갭을 보통은 갭 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갭 필이 되면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거죠. 이 갭 필을 뚫고 올라가면 얘네들은 이제 아일랜드라고 만들어지면서 이제 하락세로 완전히 돌겠죠. 그러니까 이 갭 필이 언제 얼마만큼 되느냐. 그리고 갭 필을 하고 다시 이거 갭을 뚫고 올라가주면 상승으로 가는 거지만 갭 필을 못 뚫고 이거에 뚫어 맞으면서 계속 저항선으로 바뀌면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베어리시로 돌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은 그냥 하나 새로 걷어요. 이 밑에 선하고 이 점하고 연결하는 선으로 저점 찍고 반등을 했으니까. 근데 그 점이 어딘가 하면 여기도 그렇고 이 갭을 뚫지 못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뚫지 못한 지점 한 번, 두 번 테스트하고 위로 올라가 버렸고 그래서 그냥 이 점 정도 그냥 두 점 정도 연결해 주면 되겠다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여기 주황색을 뚫고 내려가면은 그냥 현재 매수했던 포지션은 엑싯. 이게 뭐 날짜에 따라 틀리지만 이게 전체가 한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맞아서 뚫고 내려갔다 그래도 그냥 엑싯. 그래 놓고 다시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뚫고 내려가면 다시 요 밑에 쪽에서 다시 매수해서 잡는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도 마찬가지로 급등하면은 살짝 매도하는 거고, 예. 또 그리고 지금 엑시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 포지션 2계약 정도가 여기 밑에서 월요일에 잡힌 게 있는데 그거대로 한 것들도 위로 올라가서 이 노란색 선 근처들로 올라오면은 그냥 엑시 한다. 뭐 이렇게 2일 투시그마, 그러니까 2일 투시그마 여기다 걸어 놓은데 2일 동안 움직일 수 있는 투시 월화란 얘기인 거죠. 월화에 급등해서 올라오면 그냥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올라가면 엑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여기서 제가 페이퍼 트레이딩 드리는 건 그야말로 지수로 진짜 페이퍼 트레이딩이에요. 그냥 선긋기 이렇게 한다, 뭐 이런다. 그 다음에 갭 부분은 이렇게 본다. 그리고 선 이제 뭐 지지선, 저항선은 뭐 고점, 저점 연결해서 이렇게 긋는다. 그리고 피보나치들 사용한다. 뭐 이 정도 설명드리려고 전체 그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MACD 같은 경우도 결국 다이버전스나 추세들을 더 본다. 레벨이 너무 과매수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